대통령과 통화하셨죠? 네, 그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축하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알죠. 잘해보자. 잘해보자. 효능감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능감 있게 하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목소리가 좀 맛이 가셨네. 쇠복구를 네. 너무 열심히 했던지 몸살, 호감기, 뭐 비염 이런 게 와가지고 아니 적당히 아니지. 진짜 수해복구를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 아니 같이 갔던 분들이 네. 업체에서 나온 인력 같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예. 대통령과 통화하셨죠? 네, 그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축하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알죠. 잘해보자. 잘해보자. 효능감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능감 있게 하자.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난 있잖아요. 그 사진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그 난을 받고 나서 난을 한참 쳐다보고 흐뭇하게 웃던데 그거 왜 그러셨어요? 그 사진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뭐 당선되면 난 보내고 그러죠. 보내잖아요 원래. 근데 이번에는 나한테만 보냈구나. 나한테요. 저 흐뭇하게 웃는 사진이 있어요. 저 흐뭇하게 한참 저거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웃는 사진인데 찾아보세요. 흐뭇하게 웃던데 붙잡고. 제가 대표님 오래 알았는데 그동안 대표 출마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네. 했었었는데 왜 이번에는 꼭 대표가 돼야 됐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원래 3년 전에 0.73%로 아깝게 이재명 대통령이 졌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그때 됐어야 나가려고 하는 했어요. 건데.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더라고요. 근데 방향은 같은데 속도가 좀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차질이 생기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가장 잘 맞는 당 대표가 정청래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의 조합이 3년 늦게 성사된 거죠. 그때 이미 결심했었다. 네, 첫 번째 당 대표는 내가 해야 되겠다. 네. 첫 일정이 왜 수해복구입니까 그런데? 제가 대선 때 광주 전남 지역 골목골목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 달 살이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호남 분들에 대한 깊은 한 바램 이런 것을 깊숙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했는데 꽂혔어요, 제가. 뭐라고요?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크다고들 하는데 국가가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를 묻게 된다. 자꾸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에 대한 보답, 고마움 이것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좀 호남 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근데 당장 할 건 없잖아요. 제가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래서 호남인들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맨 처음 당대표 첫 일정으로 호남을 가서 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또 수해복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오이밭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가자.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 밭일 논일을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중학교 때까지 소 쟁기질만 못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쟁기질은 왜 못하냐면 소가 다 압니다. 애가 이리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래서 쟁기질은 못 해봤어요. 그거 빼고는 논일 밭일을 네, 다 다 했기 해봤죠. 때문에 예. 자연스럽다. 네.
몸이 40년 전 일을 기억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삽질을 하더라도 그때 했던 삽질, 효능감 있는 삽질, 효능감 있는 사람. 그리고 토마토 줄기라든가 오이 줄기를 거들 때도 효능감 있는 몸 동작 이런 것이 순간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제가 농사일 하시는 분들 인터뷰 본 적이 있는데 저 사람 농사일 하는 사람 맞다고 네. 대표님 일하는 거 보고 자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좀 다른 경선이 됐는데 마음 상한 적이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고요.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 최고위원 나갔을 때도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시키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또 다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거티브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그분들이 좀 고맙게 생각이 됐어요. 그게 지금 뭐 각 여러 커뮤니티에서 네. 의원님 보고 뭐 수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걸 예상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한테 분명히 수박이다, 왕수박이다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근데 생각을 왜 고마웠습니까? 제가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왕수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명 정도는 될 거기 때문에 반작용이 더 크면 거기에서 제 선거운동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사실 선거운동이라 할 게 없었어요. 딱히 수해 복구하고 예.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뭐 그런 법구경 말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기간 내내 좀 큰 호흡으로 그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원들 선택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선거 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제일 컸던 것은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는 뭐 찌그락찌그락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재래시장에 가거나 무슨 하나이글스 야구장 앞에 가거나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의도에 있는 그런 정치공학이나 언론공학과 달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무슨 연예인이 온 것처럼 막 몰려들어 사진 찍자고 그러고 사진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시는 걸 보면서 법사위원장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탄핵 심판정 헌법재판소에서의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들 다 연상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깊고 넓게 많은 분들에게 각인되어 있구나. 그래서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 갈 때마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 요인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당대표 당선 직후에 그 강선우 의원과 통화하셨던데 왜 그러셨어요? 강선우 의원은 원래 그 가족하고도 제가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집 발달장에 딸이 있습니다. 근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만 낳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럴 수 있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밖에 못 낳았다는 얘기를 했고 발달장애 중에서도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데 더 힘들어요. 그 아이 키우는 게. 그래서 그 아이 업고 뭐 공부했던 얘기, 강의했던 얘기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면서 당연히 저도 인지상정으로 측은지심이 많이 생겼고 강선우 의원 옆에서 서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걸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가부 장관 내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반가워서 축하 전화도 했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럴 때 나라도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페이스북에 제가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상의 않고 제가 그 페이스북 글을 썼는데 왜 그걸 썼냐라고 저한테 핀잔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있었는데
선거에 손해 보면 어때? 손해 보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응원을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또 많은 비난, 비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거 한 복판이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손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손해 봐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응원을 했는데 가평 수해 현장에 다녀오는데 그게 아마 20일 날이었을 겁니다. 영남 선거 결과 발표한 날일 텐데 그래서 가평 갔다 오다가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강선우 의원한테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의원님 제가 온갖 시련을 비난 받을 때 누군가 한 명쯤은 자기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의원님이 잡아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그 덕분은 아니겠죠. 근데 본인 말은 그 덕분에 제가 장관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임명하시겠대요. 교육부 장관은 좀 그렇게 발표됐죠, 예, 실제.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렇게 낙마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일도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주어진 일 수해복구에 충실했죠. 그러니까 제 말은 당선된 그러다가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당선된 이후에 왜 강영훈과 통화하셨냐는 거죠, 제 말은. 예?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 강영훈과 또 다시 통화를 하셨던데. 원래는 그때 그 이제 자진 사퇴가 결정된 직후에 저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위로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원래는 선거 기간 중에 제가 좀 보려고 그랬어요. 이제 위로가 급한 것 같아서 그랬더니 강선우 의원이 끝나고 봐요 그러더라고. 전당대회 잘 치르시고. 아, 그래서 끝나고 그래서 나서. 끝나고 보자고 했는데 그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선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다.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또 연루 또는 동조가 되어 있는지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 결과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윤호개인 막 주장하는 것 같고 뭐 찬타인이 반타인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내란 동조 의원 징계라도 하려고 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징계라도 하려고 치면은 윤리특위가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국힘이 각각 6명으로 구성됐거든요. 이러면은 아무것도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도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윤리특위 구성 규칙안을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동수였더라고요. 그러면 위원장이 있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7대6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6대6이면 이거 근데 어떻게? 그 규칙이 언제부터 또 이렇게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례대로 합의로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6대6인지 저는 몰랐어요. 전당대회 치르는 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거기도 속사정이 있기는 하더구만요. 근데 어쨌든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원내대표도 어제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상정하지 않는 걸로. 상정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을 겁니까? 네. 아직 그 방안이 나온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일단 6대6을 통과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하니까도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발언을 가지고도 정당 해산 정말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추진하십니까 진짜? 못할 게 없죠. 아니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못할 게 없죠.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쪽 그 분들도 각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박근혜 정권 때요. 내란 예비 음모 혐의였어요. 근데 이번에 내란을 직접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5명을 의원직 박탈했거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해산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00명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정말로 정당 해산 추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것은요. 예. 내란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되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했다거나 부하 수행을 했다거나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정당은 빨리 해산시켜라.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자체에서 제1 야당인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국회 의결로 이걸 국무회의 심의 안건을 올려라. 정당 해산을.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정당 해산 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무회의 심의를 해라. 라는 법을 제가 낸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의결해 온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의원님이 정당 해산 추진하는 걸 언론이 비판한다든가 이런 걸로는 멈출 생각이 없으신 거고 그냥 언론은 언론이죠.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당연히 멈출 생각이 없는 것이고 저는 20년 동안 조중동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아왔고 요즘 또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투도 보면 때리다가 잘 버티고 있으면 때리는 사람이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이 이 정당 해산 추진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 예, 그건 농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요. 그런 부분도 뭐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는 좀 심각하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제외하고는 누가 말해도 안 먹혀요? 성격상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제가 이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또한 다 우리 의원님들과 또 대통령실과 최고회의도 하고 뭐 행정부가 다 이제 조율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법구경 얘기했는데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아니라 무수의 뿔처럼 여럿이 함께 가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의원님 나중에 혼자 갈 것 같은데. 최고회에서 예를 들어 정당 해산까지는 너무 과합니다라고 중지가 모아져도 계속합니까?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겠죠. 근데 법사위원장 할 때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제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좋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하면요. 전화를 일단 받고. 전화를 받고.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막을 수 없다는 거네요. 자, 알겠고요. 양도세 관련해 발언 자제령을 내렸던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야당과 여당은 좀 다르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정확하게 주식 양도 역할이 야당은 정부 여당이 잘못 갈 때 그것을 제동 거는 거 반대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이제 야당의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임을 지려면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뜨거운 감자가 됐고 그래서 A를 얘기하든 B를 얘기하든 국민들에게 당에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로
빨리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빨리 제시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개인의 뉴스 한 줄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리된 입장으로 빨리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당 대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여러 의원들이 각자 개인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그러지 말자. 예, 그러지 말고 내부 논의를 해서 입장 정리되면 그때 다시 발표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그 내부 토론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신임 정책위 의장이 네, 합니까? 한정혜 의원이? 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특검 영장 중에 보면은 계속 기각되는 영장들도 있고 지기현 판사도 윤석열 재판수석 안 하는데 구인 안 하고 여름 휴가 가버리고 막 그러면서 특검 있는 것처럼 특별 재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법관이나 검사들은 내부 평가를 그냥 내부 자기들끼리 해요. 그래서 판사들도 예를 들면 모든 직장 모든 사람들은 다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무 평정도 받고. 근데 그걸 대법원 내부 규칙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그냥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서 들어가서 판사들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징계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법을 제가 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이 평가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도 평가받고 국회의원도 평가받고 다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평가받잖아요. 근데 판사는 왜 예외여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작은 것 같지만 사법개혁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판사들이 내란 척결, 내란 종식의 걸림돌, 해방꾼들이다라는 생각이 국민들한테 더 들면 이건 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겨둘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특검처럼 뭐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옵션에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옵션도 대표님 머릿속에 있는 거네요. 네, 그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김건희 특검 사안이 너무 많고 시간이 짧아가지고 연장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새로운 특검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거기 이제 범죄 수익 같은 게 있을 텐데 찾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환수를 위해서 상설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기간 연장은 1차에 대해서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개정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잔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면 그건 개정안을 내서 연장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 범죄 수익 같습니다. 환수에 관한 거는요. 돈이 문제인데 특히. 이제 그거는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 안에 환수를 다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은 거.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도록 네. 그것도 이제 기간을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야 되겠죠. 혹은 상설 기구를 두거나 그럴 네, 수도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따로 기구를 두든가요. 그리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네.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8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른 인터뷰에서 하셨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 대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 대표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아니 밖에서 작가가 개인일 때 사인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멈칫멈칫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당 대표가 됐는데 사인 받을 생각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그 종이 갖고 와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청래 이렇게 사인해줬습니다. 당 대표로는 처음 사인하신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 대표로서 공식적 입장이야 당연히 대통령 결정 사안이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어떤 결정이든 옳다 뭐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제가 어제 스쳐 지나가면서 조국 신당 어떤 의원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려야지
자꾸 이렇게 뭐 사면을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만히 지켜보는 거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 그 입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민주당 특히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대표님한테. 네, 저한테는 어렵지만 대표의 길이 지금 며칠 경험해 보니까 이게 그 무게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많고 또 결제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요. 또 아니 이게 해야 될 인사도 많고. 최고위원을 2번이나 하셨는데 예. 당 대표 옆에서 수석 최고도 하시고. 네. 근데도 확 달라요?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때 그때 했던 인사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배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권한인데도 최고위원들한테 미리 다 상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때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 따라 배워야지.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인사 발표를 할 텐데. 네. 그리고 인사 방향이나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의 인사 스타일 방향을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잘하면 유임시킨다. 그래서 유임자도 이제 나올 겁니다. 대표 자리에 가보니까 네. 이게 확 달라 보여요 모든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중압감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왜냐하면 인사도 이렇게 쭉 갖고 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당 대표가 끝나면 그 당 대표 때 임명했던 정무직 당직자 당직 이런 거는 다 지금 사표가 낸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재임명을 하든가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든가. 그래서 그게 그냥 얼추 봐도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자리가. 그 자리만 하더라도. 예, 그래서 당 대표 되면 일주일간은 뭐 그냥 제가 지금 인사를 빨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밀물처럼 인사가 밀려와요 지금. 예. 근데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n분의 1처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n분의 1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나하나가 다 n분의 n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대표가 되면 항상 외롭죠. 그 결정이 외롭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상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꼭 상의해야 할 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최고위원 중에 누군가하고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하고 네. 제일 많이 상의를 해야 되겠죠. 수석 최고도 지금 총리로 가가지고 근데 수석 그 최고위원으로 인계가 됐더라고요. 전현희 최고가 수석이 이제 승계가 됐더라고요. 전현희 의원하고 그러면 얘기를 나누셔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하간 조국 전 대표 사면 이야기를 다른 언론도 계속 물어볼 텐데 입장은 그렇게 아니 뭐 그건 얘기할 수 있죠. 하여튼 특별면회는 한번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다. 네. 근데 뭐 가서 뭐 싸우고 왔겠습니까? 근데 박은정 의원하고 네. 꽤 됐네요,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다녀온 적이 그 있어요. 정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난을 그래서 소중하게 이렇게 바라보던데 그거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 어떻게 했지 복귀하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 대표 때 대표 역할을 그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했죠. 네, 이재명 당 대표 때 한 것만큼만 하면 어렵죠. 잘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그만큼 하기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하고 네.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부르지 마세요. 내 개인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막 전화를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절차를 거쳐서 하세요. 비서실장 통해서. 자, 연락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정청래 대표였습니다.